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앨런입니다. 오늘은 벚꽃 사진 잘 찍기 위해서 어떤 렌즈를 선택해야 되는지, 또 액세서리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벚꽃이 한창 피었는데요. 이 벚꽃 사진 예쁘게 찍기 위해서 사진 찍어 봤더니 눈으로 보기엔 예쁜데 찍고 나서 참 실망스러웠던 적이 많죠. 벚꽃 사진 참 어렵습니다. 근데 벚꽃 사진은 또 1년에 한 번만 피거든요. 연습하려고 해도 1년에 한 번 연습해서는 금방 까먹고 그 노하우를 쌓기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벚꽃은 어떻게 보면 다른 꽃들과 다르게 매우 독특한 그런 특징들을 가졌는데요. 촘촘하게 꽃잎이 촘촘하게 하얀색으로 핍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반사판 역할을 해서 약간 노출 잡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예쁜 하늘, 또 특히 푸른 하늘 배경으로 벚꽃 사진을 보면은 찍고 나면 벚꽃이 그저 그렇거나 아니면 푸른 하늘이었는데 하늘이 그저 그렇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찍기 어려운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 하나를 보시죠. 지금 이 사진은 벚꽃을 너무 예쁘다 하고 찍었는데, 찍고 나서 봤더니 상당히 조금 아쉬운 그런 사진입니다. 벚꽃 자체는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벚꽃이 너무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서 나무에 이제 촘촘히 벚꽃이 있고 위에서 태양이 강렬하게 이렇게 내리쬐면은 그림자 부분으로 들어간 벚꽃 부분이 사진 결과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아쉽게 보입니다. 반면에 또 이 벚꽃 사진은 어떤가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빛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빛을 또 과하게 받으면 너무 눈부시게 튀어서 또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단 아쉬운데요. 일단 렌즈는 어떤 화각을 선택해서 찍는 게 유리할까요? 지금 보시면 벚꽃은 손에 닿는 거리에 있는 거리, 이제 벚꽃 나무도 있지만 손에 닿지 않는 거리에 있는 벚꽃 나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혹 손에 닿는 거리에 있는 벚꽃 나무더라도 이렇게 벚꽃이 한창일 때는 여기저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벚꽃을 관람하는데요. 이 사람을 피해서 벚꽃만 아름답게 찍고 싶다라고 하면 이 렌즈, 이 렌즈는 소니의 85mm 1.4 G 마스터 렌즈입니다. 이 렌즈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이제 추천 렌즈의 1번입니다. 일단 85mm 소니가 아니더라도 85mm 화각대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준망원 화각은 조금 다가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멀리서 촬영하더라도 이제 당겨서 찍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거리 조절을 어느 정도 하면서 그래도 벚꽃만 분리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렌즈 선택은 이 렌즈입니다. 얘는 지금 소니의 70-200 망원 렌즈인데요. 이 70-200 렌즈 같은 경우에는 70mm의 준망원 화각부터 200mm의 망원 화각까지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G마스터 버전 말고 G2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G2 버전은 매크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벚꽃에 최대한 근접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매크로 렌즈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망원 렌즈를 사용하더라도 초점 거리가 조금 짧은 녀석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추천은 일단 85mm 이상의 준망원 렌즈, 2번 추천은 100mm 이상의 그런 망원, 제대로 된 망원 렌즈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70-200으로 찍은 벚꽃 사진을 몇 장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얘의 큰 장점은 이제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때도 벚꽃이 이렇게 일렬로 피어 있잖아요. 그래도 멀리 있는 벚꽃까지, 앞에 있는 벚꽃부터 멀리 있는 벚꽃까지 일렬로 압축해서 모두 다 화면에
담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이 G2 버전 70200 G2 버전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렌즈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근접해서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렌즈 선택은 이렇게 줌망원부터 망원까지를 추천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액세서리는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까요? 벚꽃 사진 같은 경우에 1번으로 중요한 거는 하이라이트 부분을 좀 제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벚꽃이 워낙 하얗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면 그걸 반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약간 빛이 퍼지는 효과처럼 표현을 하면 벚꽃이 좀 더 화사하고 아름답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미스트 필터입니다. 저는 이제 미스트 필터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미스트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헐리우드 블랙매직 필터를 사용합니다. 이 필터는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렇게 화사하게 표현을 해주면서 디테일 표현을 그대로 다 표현해주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데요. 미스트 필터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디테일도 같이 뭉갤 수 있기 때문에 효과를 너무 강하지 않은 예를 들어 8분의 1 농도 같은 그런 녀석을 사용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에 이제 마운트하고 있는 녀석인데요. 얘는 뭐냐면은 CPL 필터입니다. CPL 필터는 앞에 필터가 계속 돌아갑니다. 얘가 돌아가면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얘를 돌리면서 필터의 난반사가 억제되는 부분을 찾는 겁니다.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반사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난반사를 살짝 억제되는 부분을 찾으면은 꽃잎이 무척 선명하게 보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찾아서 찍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난반사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비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제거되기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해가 뒤에서 이쪽으로 비치거나 앞에서 이쪽으로 비치거나 할 때 이제 반사각에 따라서 난반사가 싹 제거되는 영역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늦은 오후나 이른 오전 같은 경우에 CPL 필터가 가장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CPL 필터를 쓰는 경우에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과 같은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벚꽃은 굉장히 화사하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또 하늘에 푸른 하늘이었는데 푸른 하늘을 정말 푸르게 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CPL 필터의 효과입니다. CPL 필터를 쓸 때는 태양을 등지고 촬영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그래야 하늘이 더욱더 푸르게 난반사를 제거하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벚꽃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플래시를 좀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플래시는 프로포터 A10 플래시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 녀석을 보면은 얘가 플래시 직광을 여기다 이렇게 딱 해서 디퓨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녀석입니다. 그래서 너무 강한 직광을 쏘기보다는 디퓨전 역할을 하는 이런 디퓨저를 꽂고 촬영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허니콤 필터가 있다라고 하면 빛을 한 방향으로 모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허니콤 필터가. 허니콤 필터도 같이 여기다가 이제 마운트를 해서 촬영하시면은 한낮에 강한 태양에도 역광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빛을 지향성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진 CPL 필터를 썼지만 CPL 필터를 써서 일단 하늘도 푸르게 보였지만 벚꽃이 어떻게 보면 뒤에 하늘이 워낙 밝기 때문에 좀 역광으로 벚꽃이 어둡게 표현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도 플래시로 빛을 더해주면은 굉장히 화사하게 벚꽃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벚꽃 사진 예쁘게 찍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주, 길면 보름 정도 벚꽃 엔딩 시기가 남았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뒤늦게 벚꽃이 피는 지역도 아직 남아 있으니 이 사진 테크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장비를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활용하셔서 아름다운 벚꽃 사진 마무리 즐기도록 기원드리고요. 또 내년에는 올해 알려드린 팁으로
또 멋진 벚꽃 사진 얻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